경제신문을 읽어줘. 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내년 아파트값 8.5% 하락, 낙폭은 줄어.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 전망 서울 마이너스 9.5%, 2년 새 24% 싹둑. 대구, 인천 등 하락폭 커질 듯 금리 내리면 인기 지역은 보합. 주택 인허가 30% 감소 가능성, 자금난 건설사 부도 사태 우려. 내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올해보다 9.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전국 아파트값 하락 전망치 8.5%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에 비해 뒤늦게 가격 조정에 들어간 서울, 수도권이 더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16.2%에 내년 전망까지 더하면 2년 동안 가격 조정폭이 24%에 달할 것이 된다. 전세 가격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다. 내년 주택 전세는 전국 4%, 수도권 5.5% 등 월세는 전국 1.3%, 수도권 1.5%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 날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월세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내년 4분기께 수도권 우량 지역이 보합세로 돌아서며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인 53만 9천 가구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가장 적은 거래량을 거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건설사 줄부도 우려. 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을 올해보다 30% 감소한 38만 가구로 예상했다. 착공 및 분양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주사년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PF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현실화와 분양 전환 가격 기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무섭게 빠지는 전세가, 집값 끌어내린다. 11월 서울 전세가율 53.9%, 10여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내년 초 입주, 개퍼 프레지던스 17억에서 8억 반토막, 매물 쏟아져. 전세 대출이 집값 변동성 비워 하락기 맞아 급락 방아쇠로. 전 월세 계약이 몰리는 연초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집주인의 다툼이 급증하고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집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은 지난달 53.91%까지 하락했다. 전세 가격이 바닥이었던 10년 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 21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달 들어 14억 원까지 내리더니 최근에 12억 5천만 원짜리부터 13억 원대 전세 매물이 수십 개가 쌓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락한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치솟는 전세값이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연 3%대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 들어 연 5, 6%대로 오른 데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들은 급등한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도 연 5%대가 넘는 전세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전월세 전환율 3, 4%대인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물건을 외면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역전세난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을 주목했다. 전세값은 내년까지 더 하락하면서 집값도 함께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은 과거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무주택 전세입자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전세금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금리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에 3프로에서 얘기하기를
2022년 9월 대비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주택값은 한 20몇 프로 정도 더 떨어져야 되고 경기 지역 우량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가 더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파트 값이 많이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적정한 아파트 값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기간보다는 하락 폭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한 30%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저점 매수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4년도가 아파트 값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2008년부터 14년도까지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천, 용인,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아파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도가 고점이었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가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2013년도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 해인 2014년도가 최저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그때 아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주식 대신 채권 개미들 20조 쓸어 담았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금리 정점론에 저가 매수세 몰려 회사채 특히 인기 7조 사들여 주식 예탁금 70조에서 45조를 급감. 저도 최근에 채권 관련 ETF를 매입을 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듀레이션 이펙트가 있습니다. 장기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 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채권값이 오릅니다. 채권값이 오르는데 채권에 해당되는 자본 차익은 채권 매매 가액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을 받아가지고 그때 해당하는 배당 소득세는 15.4%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갈 개인 투자자가 올 들어 채권을 20조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잡힌 이후 최대 규모다.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으로 돈을 옮기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 저점 매수 급증. 작년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약 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그렇죠.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주식과 달리 채권은 저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머니무브가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 1월 연 0.2%에서 지난달 연 4%까지 올리면서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증권업계는 미국 기준금리가 5% 안팎으로 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5.1%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보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던 투자자는 금리가 내릴 때 채권 가격 상승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정상호 KB 자산운용 채권운용 본부팀장은 미국 금리가 연 5%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이후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 투자자는 채권을 분할 매수해도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여기 나와있네. 채권은 시세 차익에 세금이 부과하지 않아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채권 가격이 낮을 때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챙겨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표면 금리에 붙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내면 된다.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회사채다. AA- 회사채를 발행한 주요 기업으로는 호텔 신라, SK가스, 롯데 쇼핑 등이 있다. AA- 회사채는 부도가 거의 없고 금리가 연 5% 수준으로 높은 편이어서 인기가 많다는 분석이다. 신용 스프레드, 국채와 금리 차도 벌어져 있어 향후 국채 대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채권형 상승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타이거 CD 금리 투자, 그 다음에 코덱스, K와 FR 금리 액티브,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방항, 건통, 실적 뛰는 업종에 돈 몰린다. 대다수 기업 수익성 악화 예상 속 방산, 항공, 통신 장비 기업들 주목. 내년 이익 성장세 돋보일 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빨간불. 실적 추정치 대폭 하향 조정. 여기서 건강관리네요.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증시에선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튀는 기업들이 점차 주목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항공, 방위산업, 건강관리, 통신장비 등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업종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아마 이미 더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LCC 적자 전망 깨고 흑자 전환 예고. 14일 하나증권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55개 산업 분야 중 한 달 전 비해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 이상 늘어난 업종은 방산우주항공, 항공, 건강관리기술, 통신장비 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K방산의 선전에 힘입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리오프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항공업도 마찬가지다. 저비용 항공사 LCC 업체인 제주항공과 지니어는 올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흑자전환. 통신장비와 건강관리 분야인 기업들의 이익 성향도 기대되고 있다. 전자제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 철강 업체들이 이익 추정치가 쪼그라들었다. 이제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당수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커지는 미국 경기 낙관론. 페드 내년 2월 금리 0.25%포인트만 올릴 거예요. 더 힘받는 인플레 정점론. 예상 밑돈 11월 CPI 7.1%에 그쳐. 예상 컨센서스는 7.3%였습니다. 미국 투자자문사 베스버크 내년 5월에 3%대 물가 가능성. 탄탄한 고용시장의 인플레 변수. 페드 내년 2월 베이비 스텝 확률. 하루 만에 35%에서 56% 꽁충. 3월 금리 동결 전망도 나와. 달러 가치 전날보다 1.2% 급락. WTI는 3%로 금도 상승. 더 힘받는 인플레 정점론.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자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제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가 다시 그렇게 높은 그렇게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시 적정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7%인 CPI가 내년 상반기 3%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서 서비스 지수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달보다 상승을 했는데 주택가격지수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고차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4일 끝나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89%가 넘었다.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1%를 크게 웃돌았다. 0.5% 올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날 금리 인상 선물시장에선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5월 이후 계속 동결하다가 11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우세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면서 달러 가치는 급락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2% 하락한 104.09를 기록했다. 달러 약세에 미국채 금리도 떨어졌다. 미국채 금리는 0.164%포인트 내린 연 4.239% 기록했다. 지금 이 내용은 12월 15일 목요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다음 긴축 기조 고수한 페드 내년 최저금리 전망 연 5.1%로 높였다. 파월 서비스 부문 중심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높아. 성장률 실업률도 악화 전망. 일가는 금리 인하의 베팅. 미국 경기 침체 국면 빠지면 페드 조기 긴축 중단 기대. 10월 16일 금요일자 신문 내용.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매파적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지만 최종금리 수준은 확 높였다. 동시에 내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시장에서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페드의 긴축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점도표를 통해 제시된 내년 금리 중간값은 5.1%였다. 19명 FOMC 회원 중 미원 중 17명의 내년 금리가 5%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페드는 금리를 더 올리는 만큼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더 악화할 것으로 봤다. 이번엔 올해 미국 성장률이 0.5% 기록한 뒤 내년에도 0.5%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목표치인 2%에서 더 멀어질 것으로 봤다. 페드는 지난 9월엔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전망치를 5.4%로 잡았지만 이번엔 5.6%로 올렸다. 내년 PCE 증가율도 2.8%에서 3.1%로 높였다. 페드에서 보는 것은 CPI 지수가 아니라 PCE 지수입니다. 시장에서 내년 이후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페드가 현재 계획대로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채권 투자자들이 페드의 매파적 어조를 무시하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2월 FOMC 때 25bp 올릴 확률이 전날 35%에서 74%로 높아졌다. 페드는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2%에서 연 5.1%로 높였지만 금리 선물 시장의 중간값은 전날과 거의 비슷한 4.8%대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페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에서 노동시장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수급이 개선돼 임금 상승률이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서비스 물가가 안정돼 페드가 금리를 덜 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예정보다 더 빨리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